광해군 이야기 일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는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왕이었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은 연산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광해군입니다. 보통 왕의 이름 뒤에는 조나 종이 붙습니다. 태조, 세종, 정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죽은 뒤에도 군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왜 왕이 아닌 군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정말 폭군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패자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군주 광해군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575년 조선 14대 왕인 선조에게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훗날 광해군이 됩니다. 하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후궁인 공빈 김씨였습니다. 조선은 적장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왕비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평생 따라다닐 약점이었습니다. 당시 선조에게는 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 가운데 누가 후계자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광해군에게는 형 임해군이 있었습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 형이 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임해군은 성격이 거칠고 문제를 자주 일으켰습니다. 반면 광해군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좋았습니다. 조선을 뒤흔든 전쟁.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진왜란입니다. 전쟁은 순식간에 조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부산이 함락되고 대구가 무너지고 충주에서 패배한 조선군은 더 이상 일본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임금이 도망갔다. 우리를 버렸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쟁 중 선조는 큰 고민에 빠집니다. 만약 자신이 죽으면 누가 나라를 이끌 것인가? 결국 그는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합니다. 1592년 광해군 나이 18세. 갑작스럽게 조선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분조를 이끌다. 이때 광해군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바로 분조입니다. 분조란 쉽게 말해 움직이는 임시정부입니다. 선조는 의주로 피난했고 광해군은 전국을 돌며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군사를 모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 해외로 피신한 상황에서 젊은 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가를 운영한 것과 비슷합니다. 광해군은 낮에는 신하들을 만나고 밤에는 전쟁 보고를 받았습니다.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고 무너진 지방 행정을 정비했습니다. 백성들이 기억한 세자. 전쟁이 길어질수록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왕은 안 보이는데 세자는 보인다. 우리를 돌보는 건 광해세자다. 광해군은 직접 민심을 살피며 전쟁 수습에 힘썼습니다. 전쟁 영웅 이순신이 바다를 지켰다면 광해군은 육지에서 무너지는 국가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 역시 그를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조의 질투.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선조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세자를 칭찬할수록 선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나보다 세자를 더 좋아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경계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일지라도 말입니다. 선조는 점점 광해군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늦둥이 왕자의 탄생. 그러던 어느 날 왕실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선조가 계비 인모광후에게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선조의 나이 55세가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왕은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영창대군은 정실 왕비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법과 관습상 적자인 영창대군이 서자인 광해군보다 훨씬 유리했습니다.
흔들리는 세자. 광해군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은 전쟁 중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갓난아기가 나타나 왕위를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왕실 내부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 보이지 않는 갈등이 커져갔습니다. 선조의 마지막 선택. 1608년 선조가 병에 걸립니다. 왕실은 긴장에 휩싸입니다. 왕이 죽으면 다음 왕은 누구인가? 광해군인가? 영창대군인가? 왕실 내부에서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창대군은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결국 선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광해군은 조선 제15대 임금이 됩니다. 그러나 왕이 된 순간부터 광해군의 악몽은 시작됩니다. 왕좌에 앉았지만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왕실에는 인모광후가 있었고 영창대군이 살아있었으며 정치 세력은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살아남기 위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영창대군의 비극, 인목대비와의 갈등, 그리고 폐모살제 논란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광해군 이야기 2부. 영창대군은 왜 죽어야 했는가? 광해군 최대의 비극. 13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왕이 될 생각도 정치를 알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궁궐에서 뛰어놀고 어머니 품에서 자라야 할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조선 최고의 권력 투쟁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화도 한 작은 방에서 차가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영창대군.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자 중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말할까요? 광해군이 조카를 죽였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조선 왕실을 피로 물들인 광해군 시대 최대의 비극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불안했던 광해군. 1608년 광해군은 조선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왕관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왕위는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비의 아들이 아니었던 광해군. 반면 영창대군은 인모광후가 낳은 적자였습니다. 조선의 유교 질서 속에서 적자는 정통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만 빼면 영창대군은 광해군보다 더 좋은 혈통을 가진 왕자였습니다. 광해군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모광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순간부터 광해군은 늘 불안했습니다. 대북파의 등장. 광해군 곁에는 그를 적극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북파였습니다. 대표 인물은 이첨, 정인홍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광해군을 지키려면 잠재적인 경쟁자를 없애야 한다. 문제는 그 경쟁자가 고작 어린아이였다는 점입니다. 개추곡사의 시작. 1613년 조선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개추곡사입니다. 당시 일부 세력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한다는 고발이 들어옵니다. 주동자로 지목된 사람은 김제남, 인모광후의 아버지였습니다. 즉,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광해군 일기에는 반역 음모 혐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실제로 거사가 준비되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제거였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처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김재남 역시 사형당합니다. 인모광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영창대군은 외할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가장 위험한 정적 하나를 제거하게 됩니다. 어린 영창대군의 운명. 이제 영창대군은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대북판은 계속 압박합니다. 왕실의 화근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광해군은 고민했을까요? 아니면 침묵했을까요? 역사는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9살. 상상해 보십시오. 친구들과 놀아야 할 나이. 어머니 품이 필요한 나이. 그런 아이가 궁궐을 떠나 유배길에 오릅니다. 강화도의 작은 방. 야사에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영창대군이 갇힌 방에 온돌 불을 지나치게 떼어 질식사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사에 가까운 내용이며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1614년 영창대군이 강화도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나이 겨우 9살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인모광부였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이제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인모광부의 절규. 인모광부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북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위험이 남아있다. 그 위험은 바로 인모광부였습니다. 왜일까요? 인모광부는 선조의 왕비였습니다. 왕실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적통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광해군에 반대한다면 언제든 인모광부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패모론의 등장. 1617년 신하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인모광부를 대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패해야 합니다. 즉, 왕의 어머니 자격을 박탈하자는 것입니다. 조선 사회는 충격에 빠집니다. 유교 국가에서 어머니를 패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북판은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인모광부는 서궁으로 쫓겨납니다. 지금의 덕수궁 일부 지역입니다. 서궁에 갇힌 왕비. 한때 조선 최고의 여인이었던 인모광후. 하지만 이제는 궁궐 안 감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도 제한되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들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영창대군. 어린 나이에 죽어간 아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 조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너무한 것 아닌가? 아무리 정치라지만 왕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광해군은 악인이었을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결국 광해군이 시킨 것 아닌가? 사실 역사학자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광해군은 왕권 유지를 위해 결국 묵인했다.
다른 쪽에서는 말합니다. 실제 실행은 대북파가 주도했으며 광해군은 정치적 균형을 잃은 상태였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광해군이 왕이었고 그 시대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훗날 광해군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다. 임진왜란 때 백성들은 광해군을 영웅처럼 보았습니다. 나라를 지킨 세자, 고생한 왕.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영창대군이 죽었다. 인목대비가 갇혔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민심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비극의 씨앗. 광해군은 왕권을 지켰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영창대군은 사라졌고 인모광후는 힘을 잃었습니다. 반대 세력도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왕좌를 지키기 위해 한 선택들이 결국 왕좌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광해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서인 세력이 일으킬 거대한 반란, 인조 반정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어린 영창대군의 죽음, 인모광후의 눈물, 그리고 광해군의 침묵. 누군가는 이것을 권력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광해군이 감당하지 못한 정치의 폭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 이후 광해군은 더 이상 백성들의 영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 속에서 광해군이 왜 천재 외교가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뛰어난 외교가 어떻게 그의 몰락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광해군 이야기 3부. 명나라냐 후금이냐? 조선을 살리려던 왕의 선택, 그리고 인조반정. 1623년 3월 12일 새벽, 창덕궁 담장 밖으로 수상한 그림자들이 움직입니다. 횃불이 하나둘 켜지고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궁궐을 포위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광해군은 급히 창밖을 내다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왕을 지키던 군사들은 흩어졌고 신하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 조선을 통치하던 임금 광해군은 왕좌에서 끌려 내려옵니다.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 임진왜란의 영웅,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세자. 그는 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광해군 인생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난 나라.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조선. 나라 곳곳은 폐허였습니다. 불탄 집들, 버려진 논밭, 굶주린 백성들. 광해군은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 시절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쟁의 참상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은 생각했습니다. 조선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백성을 살려야 한다. 그래서 왕이 된 뒤 그는 가장 먼저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대동법의 확대. 당시 백성들을 가장 괴롭힌 것은 세금이었습니다. 지역마다 내는 물건이 달랐고 중간에서 착복하는 관리들도 많았습니다. 광해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동법 시행을 확대합니다. 대동법은 쌀이나 동전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개혁이었습니다.
광해군 일기에는 이러한 개혁 추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광해군은 또 전쟁으로 불탄 궁궐을 복구하고 토지 장부를 정리하고 무너진 국가 체계를 재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훨씬 더 거대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의 거대한 변화. 당시 동아시아의 중심은 명나라였습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명나라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북쪽 만주에서 무서운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후금, 훗날 청나라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 지도자는 누르하치였습니다. 누르하치는 빠르게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나라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조선은 난감했습니다. 명나라는 수백 년 동안 은혜를 베푼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후금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광해군의 현실적 판단. 당시 많은 신하들은 말했습니다. 당연히 명나라를 도와야 합니다.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후금은 오랑캐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감정보다 현실을 보았습니다. 명나라를 돕되 후금과도 싸우지 말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중립외교였습니다. 광해군은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또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 조선은 살아남아야 한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르후 전투 1619년 명나라는 조선에 군사를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강홍립 장군에게 군사를 맡깁니다. 강홍립. 하지만 비밀 지시를 내립니다. 가능하면 싸움을 피하라. 군사를 보존하라. 그리고 결국 사르후 전투가 벌어집니다. 사르후 전투.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명나라 군대는 무너졌고 조선군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홍립은 결국 후금에 항복합니다. 당시에는 큰 비난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조선군의 추가 희생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후금은 조선을 완전히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 때문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분노. 그러나 조선 내부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왕이 명나라를 배신했다. 오랑캐에게 굴복했다. 유교 국가의 수치다. 특히 서인 세력은 광해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에게 명나라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의리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광해군은 나라의 생존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차이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태모살제의 그림자. 설상가상으로 영창대군 사건과 인목대비 사건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인모광 후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다시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왕. 이런 왕은 정통성이 없다. 명분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인조 반정의 밤 1623년 서인 세력은 마침내 행동에 나섭니다. 주도 인물은 김유, 이귀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를 일으켜 궁궐을 공격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입니다. 반정군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승리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광해군을 위해 싸우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목숨을 걸 정도로 충성하는 세력은 많지 않았습니다. 왕에서 죄인으로 광해군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왕이 아닌 광해군으로 불리게 됩니다. 조선 역사에서 연산군과 함께 왕호를 잃은 군주가 된 것입니다. 광해군은 처음에는 강화도로, 이후 제주도로 유배됩니다. 평생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 하지만 이제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유배인이 되었습니다. 제주에서의 마지막 세월. 광해군은 유배지에서 약 18년을 보냅니다. 왕궁도, 권력도, 신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기억뿐이었습니다. 세자 시절의 영광, 전쟁터를 누비던 시간, 왕좌에 앉았던 순간, 그리고 자신을 몰아낸 사람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사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1641년 66세의 나이로 제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은 인조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선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광해군이 가장 피하려 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후금이 청나라가 되어 조선을 침략합니다.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결국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을 겪게 됩니다. 광해군 재평가.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광해군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실수도 분명 존재합니다. 영창대군의 죽음, 인목대비 폐위, 정치적 탄압. 하지만 동시에 전후 복구 정책, 대동법 확대, 그리고 현실적인 외교 전략은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폭군, 누군가에게는 시대를 앞서간 군주. 정답은 하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광해군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아닌 군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4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광해군은 정말 폭군이었을까? 아니면 조선을 살리려 했던 외로운 현실주의자였을까? 그 답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역사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